명패를 빼는 짜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이주영 의원 비례 1번 비례대표 순번 보고 표를 준 사람들이 100만 표입니다. 그 100만 표의 사람들의 명패입니다. 그 사람들을 뺍니까? 그 명패를 뺍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요. 명패를 이렇게 유치하게 뺀다? 이게 허근화식 정치입니까? 본인도 비례 출신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갖다 주십시오. 어저께 기자회견 그리고 허은하 대표 주변의 비서실장부터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흑색 선전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것을 진실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저의 결단에 오늘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이주영 정치인은 명패를 갖다 주세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임명했다고 주장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명패를 빼는 짜치는 일은 하지 말아야죠. 아니 누가 이주영 의원님 이름 알리려고 명패 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주영 의원 비례 1번 비례대표 순번 보고 표를 준 사람들이 100만 표입니다. 그 100만 표의 사람들의 명패입니다. 그 사람들을 뺍니까? 그 명패를 뺍니까? 어떻게 그렇게 유치하게요. 저희는 정성영 구의원님 존중하는데 그분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을 인정하지도 협의하지도 의결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비례 1번의 국회의원 100만 표를 얻은 국회의원의 명패를 이렇게 유치하게 뺀다? 이게 허근화식 정치입니까? 본인도 비례 출신 아닙니까? 지금 당장 갖다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깥에서 사퇴를 하라거나 지도부 총사퇴를 하자거나 허은하 대표한테 물러나라는 등 비판적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의 노정이 모두 다 우리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언론에서 허은하 대표 사퇴하지 말라고도 공론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자 폭탄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사퇴해야 되는데 너는 사퇴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물렁하게 대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꾹 참고 입 닫고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기자회견 그리고 허은하 대표 주변의 비서실장부터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흑색 선전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것을 진실로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면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라는 저의 결단에 오늘은 할 말을 좀 하겠습니다. 갑질, 하대, 맹종의 강요가 일상화되어 있는 권력자에게 개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선은 죄송합니다. 윤석열의 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개혁신당이 정치개혁을 선도하지 못한 점 사죄드립니다. 그러나 진실을 호도하려는 거짓에 맞서서 구태의 정치를 바로잡는 것 또한 개혁신당의 소명이기에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 갈등, 이 사태의 핵심은 오해로 인한 누군가의 경질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직자들의 고충, 그에 따라 그들이 내지르는 비명이었습니다. 지방행사 한 번을 가도 불필요한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고 가 의전하게 하고 본인이 속한 영등포 지역위원회의 사무국장을 당직자들의 상황으로 군림하도록 권력을 위임하고 당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부양 배경으로 쓰려는 그 못된 의도. 정당 홈페이지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는데 여성 홈페이지라면서 국가의 보조금 1억 원을 태우고 그걸 또 최고위의 의결사항이라며 자신의 측근을 시켜서 거짓 언론 플레이하며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까지 당직자로 임명시켜서 당을 사당화하는 것. 돈을 받지 않는 봉사자라고 항변하지만 글쎄요. 임금을 줘도 문제, 안 줘도 문제입니다. 열정페이냐, 가족경영이냐 그 사이에서 말입니다. 아무리 무급이어도 권력자의 가족이 당 대표실에 앉아있으면 직간접적으로 표출되는 권한과 압박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신당 사태, 갈등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허은하 대표는 M1 이준석 대표에게 상황이라며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립니다. 정작 상황은 본인인데 말입니다. 허 대표는
이 모든 사안이 자신을 향한 음해이고 모략이며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곤궁 정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망상도 이 정도면 병입니다. 본인이 임명했던 비서실장격인 특보마저 이제 그만 내려놓으시라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의 과거 범죄 전력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지워달라는 부끄러운 요구까지 분출되고 있습니다. 당직자들이 얼마나 숨막혀 했는지 단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김철근의 경질 또한 허 대표의 망상에서 기인한 오판이었습니다. 김 총장의 당원 당규 개정은 권력을 점유하려는 시도가 아닌 당규상 사족을 제거해야 한다는 당직자들과의 공론화의 결과였습니다. 저도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당직자들의 경위서를 보니 완전히 오판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허 대표는 어디 감히 나의 권한과 힘을 침해하려 드느냐, 김철근이 나를 죽이려 하고 음해하려 한다는 그 헛된 망상 속에서 실체적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사안을 보는 대로 보지 않고 믿는 대로 보는 대표에게 그 어떤 조항과 대안의 제안이 수긍 가능하단 말입니까? 당 대표실이 공개한 비공개 최고위의 녹취록만 봐도 그렇습니다. 당의 녹취록을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일입니다. 개혁이란 이름을 단 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심각한 건 녹취록의 왜곡입니다. 어제 이준석이 공개한 당직자와의 통화 기록처럼 통화 내역, 녹음이 없었으면 이들의 왜곡이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허은하 대표의 세계관에선 최고위원님들 혹시 우려가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달라는 동료위원의 차분한 앞선 제안이 괄호 열고 고성, 괄호 닫고가 됩니다. 이대로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동의해달라는 공건의 요구는 쏙 빼고 바로 앞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거 맞고라는 자성의 말은 겁박이 됩니다. 당원 개정 안건 처리 후의 토크와 처리 전의 상호 토론을 이리 따고 저리 따서 유리한 대로 짜집게 하면 그날의 진실이 바뀐답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십시오. 생각해보면 의리의 허은하라는 말 자체, 그 말 자체가 허구였습니다. 어제 이준석 의원이 밝혔듯이 비례 공천 과정에서 내가 받지 못하면 이기인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가 받지 못하면 이기인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그 유화적 발상의 폐악질까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배신감과 절망감이 듭니다. 내가 왜 사퇴하지 말라고 했을까? 왜 내가 욕을 먹으면서 방송에 나가서 허은하 사퇴하면 안 된다고 했을까? 후회가 됩니다. 창당 전부터 창당 후 출마 결정까지 제가 허은하 의원과 숱하게 나눴던 많은 순간들을 또렷하게 기억합니다. 허은하가 바라고 바랐던 투비례, 소위 보수의 용인이 되고자 숱하게 나눴던 대화들, 당사 아래 바나프레소 커피숍, 당사 같은 층의 복도, 국회 양양자 의원실의 복도, 또 통화로 주고받았던 많은 말과 감정들, 저는 하나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자신이 비례를 받았을 때는 순번 조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작전까지 짰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 말을 했던 그 당사 아래 커피숍 대화가 끝난 뒤에 허은하 대표는 저에게 텔레그램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강하고 소신 있고 바른 마음을 가진 정치인인데 내가 기존 여의도 문법으로 꼰대 같은 접근을 한 것 같다. 많이 배웠고 고맙다. 라는 말이요. 비례든 지역구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떨어져도 학원 버스를 운영해도 떳떳하게 살자는 저의 제안에 대답한 허은하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뒤에선 호박씨를 까고 실컷 뒷담화를 하고 이기인의 국회의원 출마를 저지하기 위해 이준석에게 내가 안 되면 이기인도 안 된다는 기괴한 말을 쏟아낸 것이 우리 당의 대표입니다. 이준석은 공개된 회의에서 수차례 언지를 했습니다. 두 번의 비례는 안 된다. 과거에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비례 순번에 껴있으면 우리 당은 망한다. 그런 경고를 듣고도 지속적으로 비례 찬탈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선 처음부터
지역구 출마를 염두에 뒀던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그야말로 역겹습니다. 대표는 현재 자신의 처지를 과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애써 등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당키나 합니까? 부산 금정에 후보를 내겠다고 설레발치던 정당이 정작 후보조차도 내지 못하고 당직자들이 정치적 의도가 아닌 갑질과 하대로 힘들어하는 성명을 발표하는데 어떻게 선거 3번을 내리 이기고 없던 의혹으로 쫓겨난 국민의힘 이준석과 똑같습니까? 이준석이 자신의 동생을 당직자로 임명했습니까? 지금 허 대표는 이준석이 아니라 그야말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입니다. 2018년 바른미래당의 손학규가 그랬습니다. 한중 권력 움켜잡고 놓지 않으려고 수많은 동료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죽이려는 시도, 앞에선 이준석과 당의 자산들을 위한다면서 뒤에서는 정적으로 삼고 여지없이 죽이려는 계획, 동료 등의 칼꽂힌 그 핏값으로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구악의 정치, 당직자들을 자신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고 당을 공당이 아닌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정도로 이용하는 그 구태가 지금 여기 개혁신당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당원, 당직자, 동료 최고위원, 심지어 본인이 임명한 가장 최측근 당직자들까지 모두 떠나고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준석이 싫어서가 아니라 허은하의 패션 정치가 싫어서 반대하는 정치적 결단입니다. 제발 결자해지 하십시오. 허석열, 허학규 같은 자조 섞인 놀림과 오명을 쓰기 싫다면 스스로 묶은 복잡한 실타래를 본인이 스스로 푸십시오. 지금 허 대표의 모습은 그야말로 비겁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고위원들께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것처럼 거나하게 취해서 SLS 좀 하지 마십시오. 술김에 쓴 그 메시지가 평상시엔 아무렇지 않게 느껴진 사안이 더 적극적으로 와닿는 그 취중 상태가 이 당에 무슨 도움이나 됩니까? 그리고 당원들과 키보드 배틀 좀 그만합시다. 당원은 외딴 섬에서 오는 별다른 주체가 아니라 결국 국민입니다. 그들의 쓴소리도 받들어 듣고 그러면서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그게 정치인 아닙니까? 왜 쓴소리는 뱉고 달면 삼킨단 말입니까? 제발 우리 당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